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TV입니다.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5월도 이제 중순 이후로 넘어가는 양상인데요. 그동안 이번 주는 사실 오늘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라서 미국 시장 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누차 이 주식공장장 TV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길게 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조정이 물론 이제 오른 것만큼의 조정은 불가피합니다만 시장 전반적으로 지난 2월, 3월처럼 그렇게 이제 많이 오른 거에 따른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시장 흐름이 여전히 전개가 된다. 일각에서는 뭐 당장 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올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겁을 주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뭐 더 지켜봐야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시장 뭐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오고 좀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실적 특히나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일단 주말에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 무엇보다 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하이브. 오늘은 뭐 NHN과 비교를 해서 이제 하이브의 성장성, NHN의 성장성, 뭐가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카카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여러분들께 해드렸죠. 그래서 기타, 스튜디오 드래곤, 뭐 카카오 게임즈, 넷마블, 하나기술까지 묶어서 오늘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특히 하이브나 NHN 무슨 차이가 있는지 또 뭐가 앞으로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굉장히 큰 힌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종목군을 계속 바꾸는 그런 전략 지금은 그렇게 주요하지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포트폴리오를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 전략들을 어떻게 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요. 카카오 당장은 좀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수급 또한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는 이 자리에서 좀 쉬어줘야지만 다시 또 힘을 내서 다시 한번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가입을 좀 서둘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가서 추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브 얘기를 해볼까요? 자, 하이브가 뭐 예상했던 대로 MSCI 한국 지수의 편입이 결정이 됐습니다. 뭐 공매도 얘기도 있었고요. 그동안에 또 실적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사실 하이브가 최근 조정 장세에도 좀 견조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치고 올라갈 때 사실 좀 약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이느냐 이런 어떠한 얘기들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실적까지 제가 볼 땐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자, 지금 정상적인 직접 매출 부분에 따라서 하이브의 실적이 또 평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실적을 좀 봐야 돼요.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가 되면 BTS의 해외 싱글 앨범 버터죠. 버터가 공개가 되죠. 지금 뭐 티저 영상들을 가끔씩 좀 보게 되는데 아무튼 지난번 다이너마이트에 이어서 또 한 번의 또 히트작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하이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5월 27일인가요? 5월 28일인가 뭐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그 시점까지는 MSCI 관련된 그런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BTS, 또 이타카 홀딩스, 또 유니버셜 뮤직 그룹, 또 YG라든가, 그렇죠? 뭐 네이버라든가, 뭐 국내외 제휴 회사들, 또 인수 회사들에 따라서 이 지배 구조가 변경이 됐다라는 점, 이 부분이 하이브가 새롭게 거듭나면서 이제는 그렇죠, 글로벌 또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사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주가의 재평가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 지금 당장은 하이브가 거래가 안 붙어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붙어야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면서 30만 원을 다시 두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뭐 한 달째에 가깝게 거래가 안 붙어요. 지난번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지금 꼭 한 달째가 됐어요. 그렇죠? 꼭 한 달이 됐는데 그 한 달 내내 지금 현재 거래량다운 거래량이 전혀 안 붙었다라는 겁니다. 자, 한 달 후의 주가, 다음 주의 주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때 거래량이 붙느냐 안 붙느냐를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일단 하이브는 준비가 잘 되어 있던, 또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출발을 한다, 이제 30만원대를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출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브의 움직임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다라고 평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또 우리가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MSCI 한국 편입 종목, 또 편출입 종목이죠.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하는 그런 종목군들에 따라서 뭐 롱숏 전략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거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하이브 같은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뭐 샀다가 나중에 이제 5월 말 되면 팔아야 된다, 이런 거 여러분들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BTS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글로벌 또 투어 이렇게 정상적인 공연을 할 때까지는 아무래도 하이브에 대한 어떠한 평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수요일 날 신주 인수권 증서 거래 5일이 마감이 됐죠. 46,100원으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가격대가 거기에 이제 20만 원을 보태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을 보태서 246,1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죠? 그러면 조금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게 줘야 되는데, 지금 기준가가 20만 원이, 1차 발행가가 20만 원인데 2차 발행가가 이제 5월 말에 결정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주가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좀 이러면 발행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없는 권리락 이후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자, 일단 유상증자를 받는다는 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일정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6월 1일, 2일 날 주주 청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를 매수하신 분들도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청약 대금, 주당 지금 이제 1차 발행가가 20만 원이니까 2차 발행가랑 비교해서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발행 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증자를 받는 만큼 금액을 또 납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을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를 해 드렸던 것처럼 꼼꼼히 좀 챙겨서 놓치지 않는, 그죠? 놓치지 않는 실수를 안 하셔야 되겠죠. 자, 하이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NHN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NHN은 조금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먼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NHN도 뭐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어제 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여기저기서 또 보고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뭐 목표가가 10만원이니, 목표가가 또 11만원이니, 막 이렇게 또 분석 보고서가 여러 차례 뭐 증권사에서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갭상승을 해서 장중에는 4%가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고점에서 밀렸다라는 것이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면 어제 저점에서 오른 게 기분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저는 뭐 이 폭 자체의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오늘 거래량이 10만 주 이상 일단 수반이 됐다라는 점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다음 주에도 거래량이 줄지 않고 거래가 계속 수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75,000원 또 혹은 77,000원 이 지점, 지난번에 주가가 좀 부러졌던 그 가격대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NHN 지난 5월 지난주였죠. 지난주까지 이제 100억이 조금 넘는 자사주 매입이 이제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주가 크게 회복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자사주 매입 때문에 악성 매물들이 많이 소진이 됐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글쎄요, 자사주 매입에 대한 얘기가 한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벼워지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NHN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 됐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대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이런 데에 비해서 뭐 경쟁사는 아닙니다만 워낙 덩치가 크잖아요. 그 친구들이. NHN 거기에 비해서 네이버와 이게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젠가요? 2000년도 초반 2003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이버의 포털 부분과 또 한 게임이 이렇게 또 나눠져서 NHN이 설립이 됐는데 그동안 NHN은 계속해서 열악한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NHN은 물론 비교하기는 아직 당장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NHN이 성장성이 결국 카카오 또 네이버를 쫓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있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NHN 고도라든가 또 NHN 글로벌, NHN 클라우드 같은 이런 계열사들의 IPO가 2023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어요. 특히나 쇼핑몰, 그죠? 솔루션, NHN 고도라고 하는 최근 국내 대형 증권사의 이제 IPO 상장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발송했다는 얘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닥에 입성할 어떤 가능성들이 좀 높고요. 특히 뭐 커머스 부분이라든가 결제, 광고, 또 뭐 클라우드, 게임 이런 어떠한 계열사들 포트폴리오가 아주 잘 돼 있는 회사가 바로 NHN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좀 새로운 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시장을 지배했던 그런 종목들 외에 뉴페이스로 등극해서 주도주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NHN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자, 크게 봐야 됩니다. NHN은 작게 보면 안 돼요. 물론 이제 변동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죠? 시장의 영향을 좀 받는다 손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NHN은 시장이 안 좋아도 덜 빠지고요. 또 시장이 좋다고 해서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실적 부분에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저냥한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IPO가 됐던 아니면 실적 호전이 됐던 또 M&A가 됐던 그런 어떤 이슈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그렇게 본다면 NHN 아래보다는 윗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NHN 여러분들이 매수에 가담을 하시는 또 혹은 현재 매수해 놓고 계신 분들 걱정 없이 가지고 계셔도 된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사실 뭐 네이버하고 그죠? 또 카카오하고 이렇게 또 비교를 좀 많이 제가 해드렸는데 지금은 사실 뭐 게임이 안 되지만 그 정도 잠재력이 있는 회사가 바로 NHN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NHN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뭐 하나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시간 되는 대로 챙겨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NHN 같은 경우 스타트 하는 이슈만 출발한다면 그죠? 굉장히 큰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이렇게 비교한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비교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의미가 굉장히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나왔네요. 그죠? 자, 스튜디오 드래곤의 움직임, 그동안에 좀 저조했었어요. 그죠? 실망하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나빠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최근 이번 주에 추락한 이 시세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따른 실망 매물이 많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인플레이션 이슈만 조금 뒤로 좀 처지는, 쑥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호전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10만원은 하루 이틀 정도에 툭툭 오르는 그런 시세로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의 대주주죠. CJ ENM 흐름이 좀 유사하게 가고 있는데 CJ ENM하고 아까 나온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렇죠. 시가총액이 뭐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 말고 CJ ENM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CJ ENM도 관심 있게 혹은 매수로 접근해 보는 전략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카카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당장은 좀 어렵다. 만약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카카오가 안 빠지는 거 보고 좀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었어요. 안 밀려요. 보통 지금 이 정도 상투 거래량이 나왔으면 지금 10만원 근처 혹은 10만원이 살짝 밀릴 수 있는 그런 시세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11만원 선 위에서 붙어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어제 좀 떨어졌고 오늘도 좀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반등이 좀 크게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카카오는 당장은 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 10만원 혹은 10만원 미만까지 떨어져도 크게 카카오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 회원님들은 지난 4월 15일 날 좀 주여 나가자 매도 타이밍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기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자, 카카오 비방할 생각 전혀 없고요. 카카오에 대한 전망은 여러분들만큼이나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이제 카카오 접근하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뭐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반등이 세게 나온 거는 어떤 게 반등이 세게 나왔냐면 그렇죠. 그동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번 주 내내 큰 폭으로 떨어졌던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세게 올라갔지 안 떨어진 종목은 오늘 반등이 세지가 않았어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도 오늘 강보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종목군들, 카카오를 중심으로 이런 종목군들은 다소 조금 우리가 경계를 좀 해보는 게 여전히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뭐 공매도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오늘 반등도 뭐 세진 않았습니다만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5만원대 전후에서 매수를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이 종목도 사실 게임주가 지금 뭐 시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거래가 본격적으로 붙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5만원대 후반으로 지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넷마블하고 같이 비교를 하는데요. 넷마블도 잘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 부진하죠. 답답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좀 물량을 좀 제한하는 시세를 많이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래만 다시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15만원 선까지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판단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실망할 필요 없다. 자, 하나기술까지 보면요. 하나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렸어요. 7만원대 있다가 어느새 6만원, 5만원대까지 6만원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때는 상당히 지루하게 뭐 조금씩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나오지만 오를 때는 금방 65,000원, 금방 7만원, 금방 8만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바로 하나기술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 여전히 들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장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읽어야 돼요. 주가가 우리 특히 경력이 별로 많지 않으신 투자자분들은 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오르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주식이 1년 내내 이렇게 보게 되면 오르는 날은 작아요. 일수가 적어요. 그리고 조정받는 날 혹은 내려가는 날, 하락하는 날이 굉장히 깁니다. 주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식은 1년 내내에서 수익을 낼 확률보다 손실을 낼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양껏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조정 구간이라든가 내려가는 그런 어떤 일, 그 날이 더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런 날은 조금씩 이제 잃어주는 거예요. 그 이제 누적 수익률이 좋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때 확실하게 챙기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거예요. 주식.
경력이 또 쌓이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 아무튼 지금 그런 장이고 지금 먹을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약간씩 내주고 혹은 또 다음 어떤 기회를 또 모색하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들 지루해하실 필요는 없다. 또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또 주말을 좀 쉬시고 다음 주 장세를 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3개월, 6개월, 12개월이 있고요. 자,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면 그리고 전화번호로 입금하신 분 성함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고, 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